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81.5구로 마감했고요. 오늘 3.8%의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스닥도 1.98%의 하락, S&P도 1.62%의 하락을 기록하고 이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린 하루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보다 훨씬 중요한 세 가지 소식이 동시에 터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FSD의 유럽 확산이 이 단순한 한 나라의 추가가 아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가의 저명 애널리스트가 충격적인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미 자율주행의 퍼즐을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소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다뤄보려고 하고 또 세 가지를 다 보고 나면 저의 입장은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었고 전년 동월 대비 4.2%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달 등락률이 3.8%였으니까 오히려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 군사적인 공격을 교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진 영향이라고 생각하며 유가도 올랐고 기술주는 이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고성장 기대 종목은 이런 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뉴스를 살펴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IPO 수요가 2,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고 이 공모 규모가 750억 달러였으니까 약 4배 정도 더 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뉴스와 동시에 초과 청약은 오히려 경고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좋은 회사가 반드시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모두가 줄 서서 들어가려 할 때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됐을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이제 상장은 미국 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요. 6월 12일 날 스페이스X의 IPO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며칠 안 남은 사이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고 벨기에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 벨기에는 EU에서 FSD 승인 국가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EU에 있는 국가들이 FSD에 대한 승인을 계속하고 있으니 또 뭐 나라 하나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승인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그 승인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벨기에 플란데런 지역의 장관인 아닉드 리더가 직접 X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이걸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덕분에 먼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이 장관인 본인이 방금 승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며 이 직접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SD 승인 자체 이 이슈가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덴마크가 FSD를 승인한 게 미국 시간으로 6월 9일 바로 하루 전인데요. 그리고 벨기에가 6월 10일 바로 또 승인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두 나라에서 FSD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럽 안에서 FSD의 승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고요. 비교해서 말하면 이 2달 전에 EU에서 FSD를 승인한 나라는 네덜란드 하나뿐이었지만 이제 2달이 지나자 5나라가 되었고 네덜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덴마크, 벨기에까지 EU 전체 회원국의 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로 넓혀지면 지금 FSD가 승인된 국가와 지역은 13곳이고요. 전 세계 인구 비중 25%를 커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커니즘 하나를 이해해 본다면 왜 속도가 붙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네덜란드 교통안전기관인 RDW가 이 기준에 승인을 내렸고 그 다음부터 다른 EU의 나라들이 RDW의 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자국의 FSD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나라가 가장 어려운 숙제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이 나머지 나라들은 그 숙제의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만 한 후 서명만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덜란드의 승인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 다른 나라는 며칠 단위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스웨덴도 이미 공개 테스트를 승인했고 이 라트비아도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이 테슬라의 AI 수장을 맡고 있는 아숍 일루스와미는 이 덴버에서 열린 CVPR 컨퍼런스를 통해 FSD 승인 대기 중인 나라들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EU 국가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EU 전역에서 정말 승인을 받는 것이 예측이 아닌 점점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배포 조건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승인이 났다고 해서 당장 벨기에에서 FSD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행정의 비준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하드웨어 4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한정으로만 배포되며 유럽의 도로 환경에 맞게 별도로 조정되어 있는 FSD 버전 14 버전이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로 배포될 것입니다. 자, 한국 주주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유럽에서 점점 이렇게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한국의 규제 당국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기준을 쌓을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유럽이 이 기준으로 허용했다라는 전례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 역시 그 틀을 참고하고 또 구조를 빠르게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이 먼저 길을 닦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모델 Y와 모델 3의 FSD가 허가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유럽의 FSD 승인 뉴스를 유럽 이야기로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유럽에서는 FSD의 배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의 모델 3와 모델 Y는 언제쯤 FSD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덴마크나 벨기에처럼 독자적으로 승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유럽 전체가 FSD를 승인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마지못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정확한 시점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유럽에서 이런 도미노가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한국의 시간표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FSD는 하드웨어 4가 설치된 차량에서만 이 최신형인 FSD 버전 14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하드웨어 3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라이트 버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FSD를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테슬라의 FSD 기술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서는 FSD를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월가에 있는 분이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포터는 투자자 노트를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퍼즐을 풀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잠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테슬라의 FSD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레벨 2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운전자가 항상 핸들 앞에 앉아 있어야 하며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알렉스 포터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레벨 4로 이미 도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레벨 4가 뭔지 잠깐만 설명하면 이 특정 조건과 구역 안에서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운전자가 잠을 자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바로 그리는 모습이 바로 레벨 4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텍사스의 로보택시 플랫폼이 공식 레벨 4의 인증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된 구역에서만 가능한데, 알렉스 포터의 주장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이미 테슬라 차량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의 할인을 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FSD를 활성한 차량에는 보험의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작게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신호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할인을 해주려면 이 기술이 실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수치화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만약 보험사가 할인을 해줬다가 사고가 많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 할인이 존재한다는 건 데이터가 그 결정을 뒷받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제 안전 데이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FSD의 안전 통계를 최초로 공개했는데 그 결과 네덜란드 도로에서 인간 운전자 대비 3.5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미에서 수치는 더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FSD 사용 차량의 사고 발생 간격이 550만 마일에 1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통계적으로 인간 운전자의 평균 사고 간격이 수십만 마일 수준인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렉스 포터는 이 데이터를 보험 할인과 함께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알렉스 포터 본인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타봤는데 올해 4월 몬태나주 미줄라에서 미니애폴리스까지 장거리 구간을 FSD로 직접 완주했다고 하고, 알렉스 포터는 이 경험을 이 노트에 쓰고 있는데 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FSD의 경험을 대체할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직접 탑승을 한 경험을 근거로 FSD에 대한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알렉스 포터는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 사이버캡 양산 시작과 함께 수억 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달러에 근접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본을 FSD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만약 자율주행이 5년이나 10년 뒤에 될 기술이라면 지금 이 규모의 자본을 쏟아붓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테슬라 내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FSD가 완성된다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 규모의 자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알렉스 포터는 테슬라의 사이버캡의 자본 배치를 기준으로 현재 테슬라 내부에 자신감이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알렉스 포터의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레벨 2인 상황이고, 텍사스에 있는 로보택시를 제외한다면 규제기관 어디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레벨 4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술의 현실과 공식의 분류 사이에서는 큰 갭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월가가 이 갭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갭이 좁혀지는 순간 이 주가에는 큰 변동성이 올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렉스 포터가 말하고 있는 테슬라가 레벨 4에 달했다라는 이런 선언이 진짜라는 것을 구체적인 두 개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이버 트럭의 ASS 기능으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안에서 Actually Smart Summon의 배포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공식 사이버 트럭 계정에 영상이 나왔는데요.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사이버 트럭이 복잡한 주차장 안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나왔고, 실제로 이 기능이 사이버 트럭에 배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ASS 기능은 사이버 트럭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2024년 9월이었는데 2년 동안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이버 트럭이 다른 테슬라 자동차와는 구조가 다른 차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훈련시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사이버 트럭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물리적인 연결이 없이 전자적인 신호로만 핸들을 제어하는데, 이런 독특한 하드웨어를 AI가 자율적으로 제어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게 2년이나 걸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된다면 FSD 버전 14.3.3이 이 복잡한 식당의 주차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담은 클립이 공개되었는데, 이 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찾는데 앞에 트럭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버렸고, 그 순간 FSD는 매우 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멈추거나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후진으로 주차 통로를 역주행해서 입구 바로 앞자리까지 나가는데, 아까 지나칠 때는 이미 차 한 대가 있었던 자리였지만 그 차가 나가면서 방금 비어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주차의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고 더 나은 선택지를 행동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두 영상과 알렉스 포터의 이 선언까지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FSD가 운전 보조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보게 되고, 또 사이버 트럭에서 ASS 기능이 된다는 것은 향후 전 차종의 기능으로 더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FSD의 성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테슬라의 FSD가 레벨 2라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월가에서 레벨 4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무리 테슬라의 FSD가 주차와 ASS 기능이 개선되더라도 이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럼 실제 도로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굴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이제 FSD가 점점 승인되고 있고, 월가에서도 레벨 4를 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얼마나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로보택시 트래커닷컴의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총 누적 차량은 721대를 보여주고 있고, 오스틴에서 104대, 댈러스에서 9대, 휴스턴에서 9대, 이 서비스의 시작이 6월 22일이었으니까 지금 약 1년 정도 된 상황에 700대 이상의 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숫자가 있는데요. 721대 중 안전요원이 없이,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타지 않고 순수하게 무감독으로만 운행되고 있는 차량 수는 39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놓고 보게 된다면 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테슬라가 721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를 꽤 넓게 배포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중 682대는 아직도 안전요원이 동승한 채로 다니고 있다는 말이고, 진짜 아무도 안 타고 혼자 다니는 무감독은 39대밖에 안 됩니다. 자,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알렉스 포터는 테슬라가 이미 레벨 4를 달성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무감독 차량이 왜 아직 39대밖에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반만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기술 수준을 달성한 것과 이런 기술이 실제로 무감독으로 운행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행기 제조사가 신형 기체를 완성했을 때 다음 달 바로 그 신형 기체가 전 세계 노선에 다닐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기체의 인증, 또 조종사의 교육, 정비의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감독 자율주행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정말 누가 책임지냐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새로운 문제까지도 더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레벨 4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무감독인 차량에서 불특정의 승객을 태우고 사고 책임까지 온전히 지면서 도로를 달리고 보험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FSD 무감독 39대밖에 없다는 사실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닌 모든 규제와 시간들이 아직 다 맞물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로보택시 차량 721대 중 현재 무감독은 39대인 상황이지만, 이 39대가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FSD를 승인하고 있고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39대밖에 안 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은 FSD가 기술의 문제에서 속도의 문제로 넘어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벨기에까지 EU에서 5번째 나라가 추가되고 있고, 또 월가에서는 레벨 4를 선언하면서 규제와 기술을 모두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모든 시선은 스페이스X를 향해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IPO 이후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테슬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스페이스X의 IPO 이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39대에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올해 말까지 이 속도로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